자,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192.168.0.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러분은 안 뜨죠 지금요. 왜 그러냐면 공유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유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에 직접.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댁에도 공유기 있잖아요. 그럼 가셔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를 입력하면 공유기로 연결이 된다, 이 뜻이에요.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공유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만 그런 거예요. 공유기가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공유기 관리 프로그램이 뜹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공유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연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제 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관리도구 설정 마법사, 무선 마법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와 있는 공유기가 저희는 현재 IPTime N104R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델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건 안테나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뭐 5개짜리 종류가 있고, IPTime이 아닌 다른 제조회사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의 다 요 주소로 입력하시면 공유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관리도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리도구를 해놨는데요, 제가 입력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 놨어요. 잠깐만요. 여기는 뭐 패스워드가 아니라는데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그 계정 관리를 먼저,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그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놨는데 제가 이걸 잃어버린 거죠. 분실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리셋이라고 있어요. 리셋 스위치를 한 5초 정도 누른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하시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패스워드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은 했어요. 볼게요. 그러니까는 우리 뒷면에 보면 리셋 스위치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동영상 수업을 잠깐 멈춰 놓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 계정 관리에서 그 로그인을 하는, 관리자 창으로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셋을 하고 다시 그걸 이제 설정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요 숫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92.168.0.1 이거를.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92.168.0.1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공유기가 쓰는 공유기의 고유 IP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유기란 공유기는 다 이거를 써요. 특별히 내가 0.1 안 쓰고 난 0.8 쓸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다 0.1로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는 IP가 있잖아요. 그 IP를 이 공유기가 받아가지고 이제 가상으로 IP를 만들어서 와이파이 쓰시는 스마트폰, 또 노트북 이런 컴퓨터, 그 다음에 또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뭐 유선을 쓰는 가정에 있는 컴퓨터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들, 이런 쪽으로 다 IP를 분산시켜서 처리하고 모뎀을 통해서 실제 IP가 넘어갈 때는 이 공유기가 또 변환시켜서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IP의 고유 IP라고 보시면 되니까 공유기에 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로 저쪽 건너편 강의실은 제가 IP를 달리해 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0.5인지 0.뭔지 이렇게. 그것도 다시 가서 다음에 수업할 때 0.1로 돌려놓으려 그래요. 그래 편하지. 아니면 공유기 걷어낼까?
공유기가 있으면 사실은 집에서는 몰라도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유기를 연결해 놓으면 인터넷이 느려지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웹브라우저 설치하는 거 우리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크롬은 다 쓰고 계시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다 쓰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롬, 구글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서 만든 그 사파리라는 것도 있어요. 사파리. 그 다음에 뭐 파이어폭스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있더라? 많은데. 예. 갑자기 생각이 하나 안 나네. 5가지를 기본으로 많이 써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장 많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는 크롬을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왜 얘를 썼느냐? 윈도우 안에 얘가 있으니까 쓴 것 뿐이에요. 윈도우 안에 있으니까 쓴 건데, 구글에 있는 크롬을 쓰면은 훨씬 빠르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는 소비자들이 이제 크롬을 쓰자, 크롬으로 갈아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롬을 많이 쓰는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네, 크롬 브라우저고요.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네요. 오페라가 있네요. 오페라 빼먹었네요. 오페라라는 브라우저도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제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자료실에 오셔도 여기에 웹브라우저 모음이 있고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셔도 웹브라우저 모음이라고 해놨어요. 가서 보시면 파이어폭스, 크롬, 오페라,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크롬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구글 크롬이라고 하는 링크를 누르시면, 그림 누르시면 안 돼요. 그림 누르면 그림창이 뜨니까 안 되고, 여기는 링크를 누르시면은 구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크롬을 설치하시면 되고. 여러분 지금 강의실 컴퓨터에 크롬 깔려있나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 워킹 할 때, 이거 배울 때는 크롬을 할 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 할 거거든요. 다 깔려 있어요. 자, 크롬을 설치하실 때 주의사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처음에 설치할 때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을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만 크롬을 많이 쓰지 다른 데는 크롬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해 버리면 다른 분들한테 불편해요. 요것만 빼놓고 동의미 설치하시면 이상 없이 다 깔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지장이 없는 거니까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다 돼요.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크롬을 쓰고 있는데 크롬에서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뭐 사파리 쓰시는 분도 사파리 쓰시고, 뭐 파이어폭스, 오페라도 자동 업데이트가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시 쓰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웹브라우저 모음에 가셔서 여기 윈도우죠. 윈도우 영역에 있는 업그레이드 하기를 눌러보시면은, 이거 얘는 빼고 요거를 만약에 받기를 누르시면은, 웃긴다. 원래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크롬 브라우저죠? 이제 크롬에서 명령을 걸어서 그러네요. 크롬에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아까 그 업그레이드 하기를 누르시면은요, 업그레이드를 누르시면은 뭐라고 뜨는가 한번 보세요.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라고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사용하셨을 때 하는 거예요. 예. 자, 뭐든지 그래요. 저 끄트머리에 가면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 이 도움말 정보.
이 프로그램 정보를 보시면 얘가 11이다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새 버전 설치하라고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11만 쓰시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윈도우 7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설치가 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8로 나와요. 8. 그러니까 8, 9, 10, 11 벌써 버전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윈도우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얘도 11로 바뀌긴 바뀌는데, 예, 여러분들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건데, 자, 크롬은 화면이 좀 다르죠? 저 끄트머리에 가서 설정에 도움말을 볼까요? 여기서 도움말을 볼까? 도움말에 보면 뭐가 있나? 크롬 정보? 예, 지금 우리 크롬 쓰는 게 50.0 버전이래요. 50.0 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11인데 크롬은 지금 50으로 갔어요. 50.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바뀌나 봐요. 최신 버전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웹브라우저를 설치할 때는 여러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없으신 분들은 새로 설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 가면 있다? 훈장 홈페이지 가셔서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웹브라우저 모음에 가시면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는 원하신 거 여러분이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주의사항은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는 거는 하지 말자. 이거 기본 브라우저 설정해버리면 우리한테는 불편해요. 저도 사실은 이 크롬 브라우저를 엄청 많이 쓰지만 기본 브라우저는 아직까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요. 왜냐면 금융이나 이런 데서도 크롬을 지원하긴 하지만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는 게 어쩔 때는 편한 게 있어요. 금융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카페 관리, 뭐 블로그, 전자우편 쓰시는 거 이런 것도 크롬으로 쓰시면 훨씬 더 빠르고요. 예. 그 다음에 11번가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쇼핑몰 홈페이지들도 이제는 다, 그 다음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금융을 업무하는 그런 곳들도 크롬 브라우저 다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원 다 하기 때문에 어떤 거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단 우리 센터는 크롬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불편해요. 예. 그게 조금 있어서 이런 것만 여러분 주의해서 쓰시면 전혀 이상 없이 쓸 겁니다. 잠깐 좀 먼저 쉴게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스마트 워크에 관한 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 가서 이게 저 검색한 내용이에요. 이거 누르면 저 검색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딱 걸었잖아요.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또는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이정민 훈장에 관한 거를 검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검색하는 거냐면요, 네이버에 있는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검색 프로그램, 검색만을 전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색 로봇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검색 엔진, 검색 로봇이 이정민 훈장이라는 걸 검색어를 딱 집어넣고 엔터를 치는 순간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검색을 다 해놨어요. 이미 검색을 다 해놨어.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처음 새로 이사 왔을 때는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 빈집이었어. 와서 보니까 문짝이 방이 3개 있다 보니까 문짝이 3개가 있고,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도 문짝이 있고, 화장실 위에는 팬이 붙어 있어. 환풍기가 있어. 화장실을 열었더니 거울이 있어. 수건거리가 있어. 휴지거리가 있어. 콘센트가 있어. 거기 수건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수납장이 조그만 게 있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방을 갔더니 나는 안 사다 놨는데, 나는 몰랐는데 보니까 거기 싱크대가 있네. 기본으로 수국지도 있어. 가스레인지 연결하는 가스 밸브가 있어. 연결하는 있단 말이야. 이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사 왔을 때 봤던 물건을 기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텔레비전 없으니까 텔레비전 사와야지. 그 텔레비전을 사왔단 말이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장부에 텔레비전 사왔음 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텔레비전을 사왔지만 요게 드라마하고 연관이 되면 텔레비전도 드라마와 연관된 기계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에 떠야 되거든. 그래서 텔레비전 가로 열고 드라마 시청, 영화 시청, 뉴스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말들을.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 네이버 검색 엔진이 나도 모르게 많이 전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 다 찾아요. 찾아가지고 얘를 찾아가지고 등록을 해놓는 거야. 어디에다가? 네이버 안에다 등록을 해요. 근데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정민 훈장도 있지만 디지털 서당이라는 말도 있거든. 그리고 자료실도 있거든. 공부방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디지털 서당이라고 검색을 하면 디지털 서당과 연관된 것들이 또 나와야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색해서 분류해놓고 저장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네이버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검색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자료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 그래요. 빅데이터. 자, 생각해 보세요. 5월 5일날 어린이날이었고 5월 6일날 임시공휴일 했잖아요. 그러면 임시공휴일날 5월 6일날 하루만 갖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현금 결제한 거에 대한 내용 중에는 내가 현금을 받고 그냥 가만히 물건만 샀으면 모르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에서, 한식당에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됐는지, 커피 전문점에서 영수증이 발행됐는지, 재래식당에서 발행이 됐는지, 또 신용카드 발행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이 신용카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신용카드가 거래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신용카드의 주인이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가서 샀단 말이야.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거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어느 목적으로 뭐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지를 은행,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카드사에. 이런 거를 분석해 보면 그 방송에 나오잖아요. 이번 어린이날 다음날 연휴 그 임시공휴일 만들어진 거, 지정한 거에 대해서 국내 소비가 몇 프로가 이루어졌고 해외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뭐 요식업에서 얼마나 이루어졌고 놀이동산에서 얼마나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네이버에는 안 나오겠지. 그건 뭐 국세청이라든지 금융 홈페이지에 뜨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들은 이것도 그래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뭐예요? 여기 보세요. 중앙일보 클릭하면 중앙일보 홈페이지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검색하고 상관없죠? 클릭하면 가는 거잖아. 클릭하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네이버를 볼게요. 블로그 한번 가볼게요. 블로그에 가면 여기 주제별 글보기에서 뭐 여기 가구 만들기, 3단 서랍장 만들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글을 쓰신 분은 어떻게 이 글이 올라오느냐 이거지.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는지 나오겠죠?
날짜를 보면 나와요. 날짜를. 이게 언제 글이 올라왔는지. 만약에 이게 5월 20일 날 1시 30분에 새벽 1시 30분에 글이 올라왔대요. 1시 30분에 5월 20일 날 글을 썼어요. 오늘 새벽에 쓴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글을 쓰면은 30분 후에 검색이 이루어져요. 네이버에서 글을 쓰고 등록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네이버 검색 프로그램이 어라? 뭐 하나 올라왔네? 하고 반응을 하죠. 그래서 얘를 뒤집니다. 내용을 쭉 뒤져보니까는 가구 만들기, 3단 네일, 서랍장, 뭐 셀프 인테리어 라는 주제별로. 그래서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서랍장, 여기 보니까는 또 뭐 11시 넘었네요. 사진 정리, 뭐 여기 보니까는 뭐 애매한 공간, 이런 글자들이 나오잖아요. 타이거 우드에서 재단 서비스 받았어요. 삼나무예요. 서랍장 만들기, 목재, 18T, 12T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 목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보죠. 이런 것들을 네이버 검색 프로그램이 다 분석을 해서 등록을 해요. 만약에 18T를 누가 물어보면 18T, 18T를 누가 물어보면은 얘도 나와야 되잖아. 삼나무라고 하는 거를 삼나무라는 걸 검색하면 얘도 나와야 되잖아요. 얘도 삼나무와 연관된 애잖아. 내용이. 이거를 네이버가 쭉 분석을 해서 분리를 해요. 분류를 다 해가지고 얘는 블로그 내용이니까 블로그에다 등록하고 삼나무와 연관된 거에 등록하고 타이거 우드에다 등록해놓고 서랍장이란 말에다 등록해놓고 가구 만들기라는 곳에다 연관 등록해놓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블로그에다 글을 딱 쓰면 바로 검색이 안 되고 30분 후에 검색이 돼요. 그때 이 내용이 같이 죽으러 갑시다 내용인지도 모르잖아. 누구 죽이러 가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잖아.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 그때 다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 글은 여기 탁 올라왔느냐 이거야. 이 사람 글은 누구는 백날 글을 써봐도 여기 이 초기 화면에 안 올라오는데 얘는 어떻게 착 올라왔느냐. 이 사람 활동 지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블로그를 배우시면 아시는데 이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은 블로그에 활동 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블로거들이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그림, 사진, 그 다음에 글, 그 다음에 검색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활동했던 나름대로의 성적,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아, 이 정도면 이 사람 글이 올라와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거는 자주 써야 돼요. 글을. 그래야 위에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1년에 한 번씩 멋있게 썼다? 몰라. 못 알아들어. 매일 글을 쓰시면 근데 매일 글 쓰기 어렵잖아요. 그냥 뭐 끄적끄적 글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뭔지 아세요? 파워블로그 제도 아시죠? 이 파워블로그 제도를 없앴잖아요. 네이버가. 왜? 파워블로그가요. 블로그를 잘 해서 관리를 잘 했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 파워블로그인데 나 여기 홍보 좀 해줄 테니까 나 돈 좀 주실래요? 이게 나 돈 없어요. 우리 블로그에다 홍보 안 해도 돼.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갔더니 바퀴벌레도 나왔네. 식당이 이 모양이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은 문 닫아요. 그런 폐해가 너무나도 큰 거라. 근데 그런 폐해 때문에 생겼다고 해서 파워블로그 제도를 없앤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이제는 블로그가 보편적으로 많이 활동이 돼 있다. 보편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도 없어도 다 잘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없앴다고 한 거죠. 그런 피해들이 생기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파워블로그한테는 뭐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올리는 글이 빨리 뭐 전파되니까 그래서 파워블로그가요. 여기 파워블로그 타이틀이 하나 붙어요. 훈장 같은 게 하나 딱 붙어요. 이렇게 휘장이. 그거 하나가 위대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글을 몇 사람이 보느냐 이거지.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파워블로그 글들은 글들이 좋으니까. 음식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음식 잘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이제 홍보가 들어가요. 광고 띄워달라. 그 다음에 공동구매 같은 거 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예전에 아주 유명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후라이팬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음식 잘 되네요. 후라이팬 좋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동구매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엉터리로 만들어진 제품이야. 당신이 이걸 써보고 한 거냐 대가 받고 한 거냐 이거야. 알고 봤더니 3억 대가를 받은 거야. 3억. 프라이팬 회사에서 3억 대가를 받고 홍보를 그냥 홍보 아닌 척 홍보를 한 거지. 예, 접시 회사 이런 데서도 많이 받거든요, 돈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 거지. 이제 그런 제도가 지금은 그래요. 프라이팬을 공짜로 주면은 이 프라이팬은 대엽적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밑에다 깔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제품은 실제 얼마짜리인데 이번에 이벤트에서 내가 당첨돼 가지고 공짜로 받은 거고 그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라고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 블로그에 자기의 성적이 있어요. 점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저는 지금 로그인 안 했잖아요. 로그인 안 하면 지금 블로그에 네이버라는 곳에 지금 와서 한 10분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죠. 아이디가 없잖아. 그럼 로그인하면 이정민이 로그인하면 아, 이정민이라는 사람은 네이버에 지금 10분 동안 검색하고 지금 계속 보고 있구나 하고 제 성적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제가 남의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달죠. 멋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성적이 또 올라가. 그럼 그 블로그 주인이 댓글에 대한 답글을 달아줄 거 아닙니까? 다녀가셨네요. 저도 이정민님의 블로그를 가봤더니 뭐 이러이러한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서로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소통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 점수가 꾸준히 쌓여야만이 블로그에 우선 등록이 되는 거예요. 카페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돈을 못 벌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파워블로그 레벨이 되면은 돈이 굴러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많이들 해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알바로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돼요. 자, 블로그에 지금 블로그에 들어와서 뭐 네이버에 가서 검색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번에 위키를 한번 가볼게요. 위키 넷인가요? 위키백과라고 하죠.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뭐 이런 게 많아요. 위키피디아. 예, 한번 이제 가볼게요. 이게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 위키백과사전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위키를 검색해 보시면 위키라는 거 검색해 보시면 뭐 위키백과, 위키피디아, 뭐 나무 위키, 뭐 위키피아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키라는 말은 뭐예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마크업 언어를 통해서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위키라고 부른대요. 즉 여기 있는 말은요, 여기 있는 백과사전, 위키백과사전은요 누가 만든 거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네이버 백과사전은 네이버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위키백과사전은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누가 사기쳤잖아요. 위키백과에다가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글을 올린 거야. 유리한 쪽으로 자기 사기칠걸. 뭐가 이렇게 뭐 발전이 잘 되고 뭐 좋다고 이렇게 잔뜩 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데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보라고 위키백과에 가보면 알 수 있다고. 거기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말이야. 그동안 공을 들여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가공으로.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투자를 했는데 실상 아무것도 없는 꽝이죠. 위대한 사기꾼 중에 하나지. 위키백과니까 가능한 거야. 위키백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순신 장군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이거지. 그러면 조선을 검색해보면 조선이란 뜻도 나오고, 그렇죠. 조선에 대한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추가할 수 있어요. 내 의견을. 예를 들어 여기 전후 복구 사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해, 시호는 충무, 뭐 무과에 급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임진왜란, 뭐 삼도 수군 통제사.
그러면 임진왜란 클릭하면 임진왜란 역사적인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고치는 건 아니고 뭐 어떤 근거를 대줘야지. 근거를 대면 이 위키백과를 운영하는 이 업체에서, 기관에서 이걸 보고 내 의견을 거기다가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개의 글이었다, 이런 식으로. 편집도 가능하죠. 편집 눌러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걸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신뢰도가 좀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거죠. 그래서 컴퓨터 경진대회라든지 컴퓨터 그 자격증 시험에 검색 자격증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시호가 뭐냐 이거야. 그럼 충무다 이거지, 충무.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봤길래 충무가 나왔느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다. 이거는 퀴즈 대회 나가는 거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갖고 답을 내는 건 퀴즈 대회 나가는 거고, 뭐 1대 100 이런 데 나가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시호가 뭐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순신 검색을 하니까 아까 충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호는 충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이 주소에 가보면 이순신의 시호가 충무다라고 써있다 이거지. 근데 위키백과 거는 답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건 답으로 인정을 안 해. 누구라도 고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가서 이순신 장군을 검색을 하면 네이버 백과사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산 백과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순신 장군의 시호가 충무라고 써 있잖아요. 이때 이 주소를 제출을 하면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준다. 위키 거는 절대로 답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뜯어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위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사람이 만드는 거고, 검색은 누가 한다? 프로그램이 하는 거고, 전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다음은 다음 검색이 따로 있고, 구글은 구글 검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금 구글의 그 아시아권 영역의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서버를 두고 그 구글이 지금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우리나라 검색을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구글은 외국을 많이 검색하죠. 우리나라 거 포함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보를 보실 땐 네이버가 편할 수 있겠고, 외국 정보를 검색하실 때는 구글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총장이 대학 입학식 때 학생들은 구글 대학생이 되지 마라. 구글 대학생이 되지 마라. 필요한 거 있으면 구글에서 다 물어보고 거기서 다 내용 뜯어 고쳐가지고 졸업 논문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글에 가면 대학 졸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논문도 다 만들 수 있고. 이제 발로 뛰고 공부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대학 총장은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구글이 그만큼 유명하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네이버에 가서 다 물어보면 답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이제 되시겠죠. 그렇죠? 검색 엔진과 검색 엔진, 그러니까 이제 검색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검색 프로그램이라는데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검색 로봇이라고 부르고요. 검색 에이전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검색을 하고 분류를 하고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보관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마친 상태죠. 마친 상태. 그리고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수정 중에 있는 거고. 이때 사용자가 검색 내용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미 보관이 돼서 마무리되어 있는 보관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슉 하고 가져오는 거지. 그거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쫙 검색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검색하려면 어떻게 검색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저 시점에 따라서 데이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바뀌죠.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뭐 100만 개가 나오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50만 개가 나오고,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거를 빼오는 시간이죠. 그렇죠. 처음에 뭐 1년 전에 뭐 A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A-가 됐어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1년 전에는 100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100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위키백과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할까? 아니올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냥 믿고 오케이 하는데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자, 그 다음 거 이제 볼게요. 자,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제 오늘 배우실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스마트 워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상에서, 그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검색하고 그 다음에 뭐 캘린더 기능 들어가고 전자우편 이런 기능이 아니라 브라우저 자체 기능을 좀 해볼 겁니다. 브라우저 자체 기능을요. 자, 크롬 브라우저 실행해 놓으시고요. 저 끝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보면 별표 있고요. 별표는 뭐예요? 즐겨찾기에 넣는 거야. 즐겨찾기. 이게 별표가 하얀색으로 됐으면 즐겨찾기가 아니고요. 얘를 눌러서 즐겨찾기로 완료를 누르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게 즐겨찾기 해놓은 거예요. 즐겨찾기. 예. 자, 그 옆에 보시면 저는 알파벳 E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화살표 같은 게 이렇게 네모난 거 주변으로 화살표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네, 이런 걸 만들면 돼요. 지금 그거 연습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검색하면 뭐가 되나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순신을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이 됐죠. 네이버 검색이 됐잖아요. 이것도 환경 설정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본래 크롬에서 검색을 하면 크롬으로 검색이 됩니다. 구글로 검색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니까. 요거 해볼게요. 저 끄트머리에 줄 3개 쳐져 있는 거 보세요. 줄 3개 쳐져 있는 거 클릭하시고 설정. 저 끄트머리 줄 3개 있는 거 뭔지 아시겠죠? 환경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 그럼 여기에 크롬에 로그인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예. 근데 크롬에 로그인 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크롬에 로그인 하면 뭐가 있냐면요, 저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 크롬 브라우저 로그인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집 컴퓨터 환경이 그대로 와요. 크롬 브라우저 환경이 그대로 와요. 그럼 좋겠죠. 집에 쓰는 환경 그대로 쓰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랑 집이랑 환경이 다르니까 어쩔 땐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쓰는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래서 저기는 지금은 로그인을 안 하고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검색 가보세요. 검색 찾으셨어요? 검색 엔진 관리 눌러보세요. 뭐로 나옵니까? 구글로 할까요? 네이버로 할까요? 네이버가 기본으로 돼 있죠. 네이버가 기본으로 돼 있죠. 그럼 요거를 구글을 기본으로 검색 설정을 해놔도 돼요. 구글을 기본으로. 자, 이제 구글이 기본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순신이라고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글에서 검색이 되죠. 그렇죠.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거죠.
아까는 네이버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네이버 검색이 된 거고요. 구글로 검색을 해놓으면 구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로 하시는 게 좋습니까? 구글 많이 안 써보셨으니까 네이버가 편하시잖아요. 근데 구글 한번 써보세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구글 검색 기능이. 자, 일단 저는 구글로 지금 검색을 바꿔놨어요. 자, 이번에는 확장 프로그램 들어갈 겁니다. 아까 여기 검색은 아까 네이버를 기본으로 해놨는데 얘를 구글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확장 프로그램 눌러보시면 혹시 이런 거 있나요? 구글 문서 오프라인 이런 거 보이세요? 쭉 내려가시면 여러분은 이거 없으시잖아요. iTab이라고 없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눌러보세요. 이렇게 보여요? 이런 거 보이세요? 자, 여기다가 영어로 IE 써보세요. IE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줄임말 IE 라고 하면 iTab이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요거예요.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iTab이라는 거를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거니까 그렇고, iTab을 여기 추가라고 있잖아요. 크롬에 추가하듯이 추가 눌러보세요. 그 화면에 뭐라고 쭝얼쭝얼거리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작동을 시키시면 돼요. 자, iTab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그 말은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그 말이 안 나와 있는데, iTab이라는 거를 구글 확장 프로그램에 가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M 말고 확장 프로그램 중에 가면 iTab이라는 거 있습니다. 얘를 크롬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처럼 여기에 알파벳 E 같은 게 하나 생길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해볼게요. NAVER 네이버라는 거를 검색을 딱 해보시면은 네이버와 연관된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네이버와 연관되어 있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이버 검색.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앱도 있고 테마도 있고 확장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는 확장 프로그램을 갈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 그러니까 앱은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이 확장 프로그램에 있는 네이버 검색 얘를 추가할 겁니다. 여기다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 추가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확인 중 하고 나오고요. 좀 있으면 여기다 네이버가 딱 뜰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이 설정에 들어가서 확장 프로그램에 관한 기능들을 좀 더 추가해서 넣어봤거든요. 이 창을 다 닫았는데 우리가 이제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로 실행하면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딱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많이들 놀라세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네이버는 창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열려요. 근데 구글은요 되게 단순하죠. 이것 때문에 많이 놀라세요. 잘못 왔나? 하물며 아까 어떤 분 그러시잖아요. 로그인 하라고 하는데 왜 이걸 해야지?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 점점점점 보이세요? 요거? 얘를 눌러보시면 네이버는 하나에다 다 넣어놨어요. 검색, 메일, 카페, 블로그, 쇼핑 이런 거를 다 하나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구글은 눌러보시면 검색, 지도, 유튜브, 전자우편, 그 다음에 클라우드, 캘린더, 번역, 사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분류해놨다. 분리를.
따로따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낯설죠. 자, 먼저 요 구글 검색창 있죠? 검색창 보이세요? 주소창 여기다 클릭하고요. 여기다 클릭하고 이순신이라고 써보세요. 이순신이라고 검색하고 엔터를 탁 치면 이순신 장군에 관한 검색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낯설어서 네이버로 검색하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 끝에 네이버 N자 보이세요? 이걸 설치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순신 쓰고 엔터를 치면 이제는 네이버로 검색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주소창에다 검색을 하면 구글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 있는 N자 네이버 검색 퀵서치라고 하는 우리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걸 설치했지 않습니까? 얘를 검색을 했더니 이제 네이버 창으로 별도로 연결돼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네이버를 쓰기가 좀 불편한 것도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네이버 하나의 확장 프로그램이라 그래서요. 구글인데 네이버 기능을 추가시켜서 쓰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부여성발전소사 검색해 보세요. 서부여성발전소사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던 뭐 구글에서 검색하던 서부여성발전소사 검색을 해보세요. 약 18만 3천 개 정도의 검색 결과가 검색이 됐어요. 이거를 불러내는데 18만 개를 불러내는데 0.577초 만에 불러냈대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찾으려면 몇 날 며칠 걸리겠지. 미리 찾아놓은 거를 불러오는 거죠. 0.57초. 자, 얘를 클릭하면 뭐가 되나요?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 서부여성발전소 홈페이지가 뜨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센터 홈페이지는요, 크롬 브라우저로 작동시키면 불편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만 잘 돌아가거든요. 우리 센터 홈페이지는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 다. 이때는요, 얘를 누르는 겁니다. 요거 이걸 누르는 순간 이 창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변해요. 요 알파벳 2라고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얘를 딱 누르는 순간 뭐가 된다? 이 지금 보시는 이 창 있잖아요.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은 바로 무슨 화면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처럼 보이는 거다. 어느 홈페이지는요, 크롬으로 보지 않으면 내용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센터 홈페이지는요, 크롬에서 보시면은 크롬으로 작동을 시켜서 우리 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해가지고 수강 신청하고 결제 같은 걸 하려면은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센터는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하셔야 잘 돌아가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인터넷을 다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요걸 누르는 거예요. 요 알파벳 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안에, 검정색 안에 알파벳 2라고 되어 있는 거, 하얀 거.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걸 누르니까 예. 아이 뜨는데요? 여기 위에 생기죠? 네, 생긴 거. 예. 한 줄이 더 생기고, 이때 여기 보시는 요 있잖아요. 여기. 이거는 지금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검색하듯이 쓰는 겁니다. 이때는. 요 위에 거는 크롬 거고, 밑에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거고. 아니 선생님 저 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뭐지? 강사 채용도 한다네? 프리저브드 플라워?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장미꽃 같은 거 만들어서 케이크에다 올리는 거 있잖아요. 꽃장식 하는 거. 이 케이크 위에다가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직업훈련교사 있어야 돼. 이제 없으면 안 받아주나 봐. 그 다음에 새로운 강좌, 아까 제가 새로 생긴 거 있다 그랬죠? 직업교육에 요거 텃밭에서 옥상 텃밭 바꾸는 거 이거예요. 이거 봐, 박사님이시네. 예. 5번 현충일 빼고 5번. 이런 강좌.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뭐 강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를 크롬성에서 보면은 정확히 작동이 안 돼요. 우리 센터 거는 또 외국의 어느 사이트들은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들어가시면 또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광고 알려드릴게요. 요거 영상 자막 제작하는 건데요. 남자분들 안 됩니다. 예. 국비 수업이라서 여성분들만 교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방송을 보면서 방송에다 자막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타자가 굉장히 빨라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타자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진대요. 예, 타자만 빠르시면 충분히. 방송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방송의 내용을 막 심취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자막 달고 뭐 상황을 보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얘는 닫을게요. 하나 봤으니까 끝에 지금 보시는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융권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를 했는데 크롬에서 안 열리는 것 같아. 그럼 그때 2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착 열리는 거죠. 네, 편하게끔. 선생님, 저도 이 누르니까 엉뚱한 화면이 이거요? 아이탭이라는 회사가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건 닫아보시고. 아까 뭐 이상한 거 열린 거 있던데? 저도 아까 이거 열어보면 이거 네. 계속 눌러서 그래요. 자, 이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르지 마시고요. 또 누르면 또 이제 아까 이 회사 거, 요거 제작한 회사 홈페이지로, 예, 이렇게 열릴 수 있어요. 이거 자기는 홍보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제 거는 그게 안 나오고 하는 건데 페이지가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보시는 거는 크롬에서 열린 거예요.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열렸던, 아이탭이 열렸던, 아니면 다음넷이 열렸던 간에 열릴 거 아닙니까? 크롬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누르면 이 창이 어디로 열린다? 아이 화면으로 열리는 것 뿐이에요. 다른 화면이 떠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를 이용한 검색에 이거를 이제 우리 직접 하는 거죠. 브라우저 자체에다 검색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변경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자체, 브라우저 자체는 구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 필요할 때만 네이버 퀵서치를 불러와 가지고 검색을 하면 좋고요. 아까 그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툴바 있잖아요. 툴바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툴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알툴바 뭐 이런 거 설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네이버 툴바를 설치할 수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에도 네이버 툴바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음성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기사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스피크 it이라는 건데요. 자, 크롬에 가서 저 끝에 있는 줄 3개짜리,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저 밑에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제 확장 프로그램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줄 3개 쳐져 있는 거 있었죠? 저 끝에 줄 3개 쳐져 있는 거 눌러가지고 설정 들어갔죠. 그렇죠? 자, 환경 설정에 가서,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서 또 뭐 눌렀었죠?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찾았죠? 확장 프로그램 찾았고요. 또 여기서 뭐 찾았죠? 그 다음에 저 화면 밑에 있는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라는 거를 했어요.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에 가서 필요한 내용을 검색했죠. 그렇죠? 기억나시겠어요? 순서가 그래서 뭐를 검색하라고요? 스피크 it을 검색하는 겁니다. 자, 이 확장 프로그램 가서 여기다가 SPEAK 스피크 it이라고 있네요. 스피크 it SPEAK 하니까 스피크 it이라고 딴 써요. M 말고 확장 프로그램. 스피크 it이 두 가지인데? 뭐 처음 거 사죠, 뭐 처음 거. 자, 스피크 it을 검색했는데 M 말고 확장 프로그램만 찾아볼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만. 그럼 처음에 나와 있는 스피크 it을 추가하세요. 크롬에 추가.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스피커가 없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한국 사람 목소리를 내볼까요? 한국 사람 목소리? 요런 창이 뜨나요? 여기 지금 볼륨은 최대로 올렸고요. 미국 사람 영어 소리 뭐 근데 여기 제가 한국어로 한번 해볼까? 한국어로. 뭔 얘기냐? 안 열리나?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거 있더라고요. Buy me a coffee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뭐가 되냐면 후원금 달라는 뜻입니다. 예, 페이팔에서 후원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제 이 말을 중위탁 동기 교육의 화두로 삼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닭이 안 밖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선종, 의 공안,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중국의 민간에서 쓰던 말인데 괜찮죠? 조금 목소리가 이번 정류장은 뭐 이거보다 더 부드럽지는 않네. 그렇죠? 예. 임재종, 의 공안집, 화루집, 이자 선종, 의 대표적인 불서. 다시. 주위탁 동기는 이러한 깨우침과 관련된 공안이다.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는 부리로 껍질 안쪽을 쪼아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줄은 바로 병아리가 알 껍질을 깨기 위하여 쪼는 것을 가리킨다. 어미닭 예, 괜찮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떨 때 하면 좋을까요? 영 그렇다. 목소리가. 조금 여기 가서 지금 우리나라 목소리 말고요. 잉글리시? US 스피크 잉글리시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한번 제가 해볼게요. 또 음성이 안 나오네. 다시. 언제 나올래나? 한국말에서 안 나오고요. 이건 지금 영어로 했거든. 영어로. 저기 영어권 목소리로. 그건 이용인가요? 그 과정이 좀 바뀌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 다시 여기 보시면 바꾸는 기능이 있거든요. 좀 빠르게 느리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테스팅 해볼까요? This is a test text for Google Chrome extension called Speak It. 오, 발음 좋아. 영어 발음은. 자, 이제 이거로 This is a test text for Google Chrome extension called Speak It. 우리나라 목소리는 완전 콩고르시네. 그렇죠? This is a test text for 다시 어떻게 칼리드 스픽. 어우, 와. 일본어 발음은 This ISA test text for 아유. 예, 이런 게 있다네. This ISA 아이, test 시끄러라. text for Google CHROMEXTENSYONCALLED Speak IT. 아, 무섭다. 예. 하여튼 어떨 때 하면 좋으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글들 많은 거를. 근데 밤에 들으면 비 오는 날 들으면 무서울 것 같아. 그렇죠? 예. 하여튼 일단 스피커로 음성 출력하는 거를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은요, 리사이즈 윈도우라는 건데요. 리사이즈 윈도우.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거,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주로 누가 쓰냐면은요,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이 이걸 해요. 홈페이지. 이건 아니고, 홈페이지 만들 때 내가 만든 홈페이지가 480에 800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거 화면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화면을 갖고 연습할 때 쓰는 건데 사실은 잘 안 쓰죠. 이런 거를 잘 안 하시거든, 일반 사용자들은.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리사이즈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리사이즈.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에버노트를 많이 써요. 에버노트라고 검색해 볼 겁니다. 자, 확장 프로그램에 가서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누르시면 검색창에다가 우리말로 에버노트라고 써보세요. 에버노트 이렇게. M 말고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확장 프로그램. M 말고 확장 프로그램. 우리말로 에버노트라고 쓰시면 돼요. 에버노트. 그래서 이 확장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웹 클리퍼라고 하는 거 얘를 추가하시면 돼요.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죠? 자, 인터넷 창에서 줄 3개 친 거죠. 끝에 설정,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쭉 내려가셔서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그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우리말로 에버노트. 노트만 검색하면 안 돼요. 노트만 검색하면 뭐 엄청나게 뭐 많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안 됩니다. 예. 근데 어차피 노트만 검색해도 에버노트가 뜨긴 뜨네요. 예. 이때 M 말고 확장 프로그램에 있는 에버노트를 추가하시면 돼요. 에버노트를. 그럼 저 끄트머리에 코끼리 코 같은 게 생겨요. 코끼리 코 같은 게 생깁니다. 에버노트 앱에 클릭해요. M 말고요. 확장 프로그램. 네, 확장 프로그램. 에버노트 웹 클리퍼. 코끼리 이렇게, 코끼리 오른쪽에 코가 이렇게 말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왼쪽이 몸통이고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에버노트 얘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에버노트는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에버노트는 로그인을 하고 쓰시는 겁니다. 자, 에버노트를 설치하시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걸 보다가 이걸 내가 뭐라고 하지? 에버노트를 누르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로그인. 그러면 얘들을 스크랩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을 스크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날 망해가지고 이 홈페이지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크랩 해놓은 내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에버노트는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웹상의 내용을 스크랩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원본이 사라져도 스크랩 내용은 남아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웹상의 내용을 스크랩 하는 겁니다. 근데 스크랩 할 때 보니까 주변에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없애고 스크랩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여기 그 크리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신문사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다 없애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크리얼리가 사라지고요. 에버노트는 계속 있었던 애인데 에버노트가 저 크리얼리 기능을 해줘요. 100% 다 해주는 건 아닌데 해주더라고요. 로그인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도 에버노트 앱을 까시면 돼요. 네. 스마트 기기에서 에버노트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면 PC에서 스크랩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요거는 광고 내용을 없애고 본문만 보는 기능이었는데 현재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요. 에버노트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웹상의 내용을 스크랩해서 보는 건데 스마트 기기에서 에버노트 볼 수도 있고요.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광고 없이 본문만 스크랩 기능이 있다. 이게 아무래도 좋아요. 에버노트가 편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에버노트를, 저는 스마트폰에도 에버노트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보시던 기사거리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에버노트에다가 그냥 저장을 해버려요. 그럼 에버노트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스크랩에서 넣어놓은 거니까 다음에 필요할 때 에버노트만 보면 되거든요. 네이버에 갔는데 어느 사람 블로그 기사거리가 좋은 게 있거든. 그럼 그거를 에버노트에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즐겨찾기라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즐겨찾기 그렇게 해놔도 되죠. 근데 즐겨찾기 하는 거는 꼭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 에버노트라는 앱 자체만 있으면 내가 스크랩 해놓은 게 그대로 다 떠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원본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블로그에다 글을 썼는데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 블로그 주인이. 근데 에버노트에는 남아있어요, 내가 저장을 해놓으면. 이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음성 출력이죠? 음성 출력하는 기능인데 좀 그랬고, 이건 좀 그랬고,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 네이버 검색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요, 주소 웹 주소라고 하죠. 웹 주소의 길이를 줄이는 기능이에요.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에버노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웹 내용, 웹창의 웹 내용을 스크린샷이니까 캡처하는 거죠, 캡처. 근데 이런 캡처 기능은 굳이 쓰지 마세요. 캡처 프로는 별도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캡처 프로는 별도로 쓰시면 돼요. 이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 스크린샷 하는 건데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고요. 오늘의 배운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에버노트 쓰는 건데, 에버노트는 보세요. 제가 보세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이 기사거리를 보고 싶은데 에버노트를 누르면 로그인이라고 떠요. 여기다가 잘못됐대. 비밀번호를 잘못 썼대네. 들어갔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기사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에 대한 기사거리. 이거를 이제 에버노트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기다가 요 에버노트 있죠? 코끼리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기사가 스크랩이 되는 거예요. 저장부터 간소화된 기사는 뭐냐면 광고를 없애는 겁니다. 광고. 근데 지금 저 위에 사진도 사라졌죠? 뒤에 사진도 사라졌잖아요. 자, 기사를 누르면 앞에 이런 거 뭐 동글뱅이 표시 같은 것도 살아있고요. 이것도 살아있는데, 전체 페이지는 뭐냐면 이 전체를 다 스크랩 하는 거고요. 스크린샷 해가지고 나는 요만큼만 캡처하고 싶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스크랩을 하겠다 이거죠. 기사 해가지고 저장 누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럼 언제든지 제가 에버노트만 열어보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에버노트를 실행해 봐야죠. 에버노트는 사이트가 있어요. 에버노트.com. 에버노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에버노트라는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하면,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에버노트에 로그인을 하면 제가 방금 전에 스크랩한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예, 여기 있네요. 누굴까 해서 저에 대한 거 스크랩 했잖아요. 필요 없으면 뭐 하면 돼? 버리면 되고, 삭제해서 버리면 되고. 이거 아침에 본 거거든요.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누가? 예,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지금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1080 가격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예, 그 기사거리를 좀 보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스크랩 해가지고 정확히 다, 예, 그런 것들을. 그럼 이 스크랩에 가서 요것도 예, 내가 스크랩한 거를, 이걸 스크랩한 거는 그 에버노트에 들어가서 삭제하면 되는 거고요. 잘못된 거는 뭐가 왜 이러지? 기석거리가 보이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스크랩한 내용인데, 여기 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어차피 에버노트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로그 아웃하고 나가야 되겠죠? 에버노트는 로그 아웃을 해서 나가야죠. 에버노트도 용량이 있어요. 마음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용량이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 양이 계속 늘어요. 예, 우리나라 그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뭐 30기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게씩 주는 건 아닙니다. 구글은 10기가 밖에 안 줘요. 전자우편, 또 클라우드, 그 포토, 이 세 군데에서 통틀어서 10기가를 쓰는 겁니다. 늘리고 싶으면 뭐 100기가인가 이렇게 늘리면 뭐 한 달에 2달러인가 매달 내는 거고요. 비용이 아무래도 커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네이버나 다음은 공짜로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외국 사이트들은. 여기 지금 아까 에버노트라고 하는 거 들어가서 지금 에버노트 이거 했고요. 에버노트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에버노트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제가 에버노트를 로그아웃을 해야 되는데,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점 9개 찍힌 거 있거든요. 이게 앱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이 구글에 있는 그 아까 브라우저에다가 확장 프로그램인 에버노트를 설치하지 않고 앱으로 설치하셨으면 여기 들어간다고. 여기 가서 더보기 누르시면 여기에 에버노트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에버노트가. 그럼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누르면 유튜브가 열리죠. 유튜브 열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교재 4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화면하고 달리 뭐가 많죠? 굉장히 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구글 검색 이것도 없고요. 뭐 구글 드로잉이라는 것도 있네. 구글 드로잉 46쪽에 보시면은 구글 캘린더 있나요? 여기도 없네. 자, 지메일 누르면 지메일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구글 캘린더도 없네. 그럼 구글 캘린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오른쪽 밑에 앱스토어라고 있네. 앱스토어. 그럼 가셔서 아까 보신 화면이에요. 여기다가 캘린더. 자, 구글 캘린더예요. 어디 거? 앱 거. 아까는 확장 프로그램 연습한 거고 지금 앱. 그래서 그러면 추가해주면 앱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 늘었네요. 46쪽에 나와 있는 1번서부터 10번까지 보이세요?
그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그 피카사는 여기 있었나? 피카사 없네. 피카사도 한번 설치해 봐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피카사 검색하셔가지고 네. 피카사 영어로 써야 되나요? 피카사 없는데? 피카사 예쁜데 그림이 여기 없네. 피카사란 여기 안 떴네요. 예. 피카사 안 되면 뭐 구글 지도는 있나요? 구글 지도 검색해 볼까요? 지도 이렇게 구글 지도 있네. 구글 지도. 자, 구글 지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몇 개 넣으래요. 그러면 마치 요거 잘 보세요. 이 화면은 뭐처럼 보이세요? 스마트폰 화면처럼 보이고, 그럼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딱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눌러주면 우리 스마트폰 같으면 터치하는 순간 제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제 만들라는 거죠. 예. 그 뭐 할 거는 많은데 다는 못하니까는 46페이지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48페이지. 자, 구글 스토어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구글 스토어. 여기 스토어 있잖아요. 스토어.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고 뭐 판매, 내가 구매하고 싶은 거 쓰는 거잖아. 구글 드라이브는 뭐예요? 구글 드라이브. 크라우드, 네이버 크라우드 같은 거. 이거는 뭐 계속 배울 거니까는요. 지메일은 아시죠? 네이버 전자우편 쓰듯이 지메일 쓰는 거. 유튜브 뭐 이런 거 많이 아실 테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울 거는요. 유튜브에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동영상 올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간단한 거.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은 캘린더, 50페이지의 구글 캘린더 굉장히 중요하죠. 구글 캘린더. 예.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은데 다 못하고, 자 54페이지로 와서 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거 우리 처음에 했었잖아요. 구글에 로그인 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계정관리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찾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은 있다고 넘어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구글 크라우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기 구글이라고 하는 것에 뭐 드라이브 이런 거 있어요. 지메일, 캘린더, 유튜브, 드라이브 이런 거 있는데 플레이, 포토, 뉴스, 크라우드. 예, 드라이버와 크라우드 약간 다르나요? 이거 크라우드고요. 구글 크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건 돈 내고 쓰는 거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이거는 로그인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크라우드 말고요. 이제 크라우드 같은 거라고 하는데 드라이브를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로그인 하지 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 드라이브 환경 설정하는 거 하고 얘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캘린더 기능 하는 거, 캘린더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캘린더를 내 스마트폰에다 연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캘린더에다 일정을 만들어놨는데 그 캘린더를 저도 공유하고 싶어요. 또 제가 만들어 놓은 자격증 시험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핸드폰에 뜨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 거를 공유해 드리면 돼요. 제가 만든 캘린더에다가 여러분 구글 계정 있잖아요. 아이디 구글 지메일 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등록해 드리면 여러분은 제가 만든 다 카렌더가 여러분 핸드폰에 자동으로 착 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캘린더를 다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 아이디를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각자 핸드폰을 켜서 일정을 보면 제 강의 일정이라든지 저희 집안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다 공유가 되게끔 해놨어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문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엑셀 문서 만들고 파워포인트 문서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하나씩 할 거고요. 아이폰도 다 가능하게끔 다 되어 있으니까 아이폰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모장 사용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 구글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구글보다 우리가 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이버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편한 거는 편한 대로 나갈 거예요. 뭐 여기 보면은 전자우편 주소 서비스 있다 그랬잖아요. 지메일. 근데 지메일보다는 네이버 메일 많이 쓰시면 지메일 안 하고 네이버 메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기능 아까 그랬잖아요. 크라우드 기능이 네이버에도 있는데 네이버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압축을 걸어가지고 올려놨어요. 누구라도 다운로드 받아가게끔. 근데 압축을 풀면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영상은 네이버에서 공유가 안 돼요. mp3 파일이나 동영상은 왜? 불법으로 연동이 된다 이거지. mp3 노래 같은 거를 분명히 재강좌인데 네이버는 정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는 죽었다 깨어나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구글에다 연동을 시켜야 돼. 구글에다가. 예, 그래서 구글에다 연동시키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런 걸 하나하나 할 거니까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보시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좀 보세요. 얘가 뭐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이걸 알고 계셔야 제가 뭐를 설명드려도 맞아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이해가 되시지,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 혼자 얘기를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꼭 댁에 가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우리 PC상에서도 작동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구글 어스 뭔지 아시죠? 지도 보는 겁니다. 지도. 전세계 지도. 전세계 거를 다. 그래서 지금 뭐 에펠탑, 그럼 에펠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설치를 해보면 그 뭐 우주 보는 것도 있어요. 달나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는 그런 거. 대신에 여러분이 나는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강사가 떠들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어려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 아, 구글은 무슨 서비스가 있다더라. 아, 그래? 그럼 나 그 서비스 쓰면 좋겠네? 뭐 이런 것 좀은 내가 좀 생각을 해놔야 제가 설명드렸을 때 비교를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